네, 오늘은 CPI 소비자 물가지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상을 밑돈 흐름이 나왔고요. 아직까지는 뚜렷이 나오고 있지 않은 관세의 물가 영향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관세 부과가 소비자들에게 직접 물가 상승으로 이어졌는지가 확인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4월달 CPI도 마찬가지였고 5월달까지도 동일한 모습이 나오면서 사실상 기업들이 관세 부과에 있어서 소비자 가격에 전가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여실없이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MOM은 0.08% 상승입니다. 시장 컨센이 0.2였는데 그보다 한참 하회를 한 모습이고요. YY는 2.4%고 코어 MOM 같은 경우 0.13% 상승, 컨센은 0.3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크게 하회를 했고요. YY는 2.8% 기록을 했습니다. CPI 물가지수는 YY는 계절 조정을 하지 않고 집계가 되고요. MOM은 계절 조정을 한 수치가 나오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 세부적인 항목별로 구분을 해보면 상승한 항목이 의료비, 자동차 보험료, 운영비, 개인관리, 교육비 등등이 있고 하락한 항목으로는 항공료, 중고차, 트럭, 신차, 의류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물가 흐름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면 먼저 식료품부터 보시게 되면 전체 CPI 13%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0.29%로 상승을 했고 사실 이 부분이 식품과 외식 비용에서 0.3%씩 상승을 했고 이런 결과 직전달이 마이너스 0.08이었거든요. 이에 비해 상승한 것으로 집계가 됐고 에너지 가격은 마이너스 0.98% 하락을 했습니다. 직전달 0.67에서 크게 하락을 한 부분이 있는데 이는 휘발유 가격이 떨어지면서 끌어내린 주요 원인으로 작용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식료품과 에너지가 각각 13%, 6% CPI 계산에 차지를 하고 나머지 80%는 뭐냐? 결국에는 근원 CPI가 됩니다. 식료품과 에너지를 빼고 살펴보는 물가지수가 근원이잖아요. 이 CPI 흐름에서도 보시게 되면 근원 상품 지수와 서비스 가격 지수로 이렇게 나뉘는데요. 먼저 19%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근원 상품 가격 지수의 흐름을 살펴보게 되면 5월달 직전달 대비 마이너스 0.04%로 하락을 했습니다. 직전달이 0.06이었거든요. 이에 비해 떨어진 모습이고요. 23년 6월부터 시작을 해서 24년 9월달까지 어느 정도 상승 흐름이 나타나면서 근원 상품 가격 지수가 상승세로 전환이 됐다. 이렇게 주장하는 내용도 덜어 있었지만 이런 흐름이 재차 꺾이면서 하락으로 전개된 모습을 뚜렷하게 5월달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근원 상품 가격 지수가 중요했던 이유는 여기 보시면 마이너스권역에서 계속 유지를 하면서 사실 물가 지수를 끌어내렸던 핵심 요인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이때부터 상승 반전이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던 부분도 없잖아 있었고 그럼에도 재차 이 상승세의 힘이 꺾이면서 다시 하락 국면으로 전환된 모습을 이 5월달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주요 근원 상품들의 세부 항목별 흐름을 좀 살펴보게 되면 신차가 있을 수 있고요. 4.35%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비중이고 흐름 보시면 이번 달 마이너스 0.29% 하락을 했죠. 직전달 0.01% 마이너스였는데 이에 비해 더 떨어졌고요. 중고차 가격도 전체 비중의 2.38% 비중입니다. 마이너스 0.54% 사실상 직전달과 큰 변함이 없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마이너스 하락세가 3개월 연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 거 확인이 되고요. 이 중고차 가격 같은 경우에는 맨하임 중고차 가격지수 도매 가격을 통해서 우리가 소매 가격을 선행해서 살펴볼 여지가 있습니다. 도매와 소매 가격이 한 3, 4개월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감안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재 중고차 맨하임 가격지수가 5월달 205.2가 나왔고요. 직전달 208에 비해서 마이너스 1.4%가 하락을 했고 그럼에도 YY는 4%가 상승한 국면입니다. 따라서 흐름 자체가 가파르게 하락을 하다가 정체 횡보되는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사실 4월달에는 중고차 도매 가격이 강한 상승세가 좀 잡혔다가 5월에는 이게 일부 되돌려지는 모습이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만 사실 5월 중순까지는 가격 하락이 어느 정도 주도를 했지만 5월 하순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이 가격 하락이 안정세로 돌아서
섰던 부분도 있고요. 특히나 중고차 재고 관련해서 작년보다 5% 정도 적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고가 낮은 수준에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상쇄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 정리를 해보면 중고차 도매 가격은 어느 정도 정체 횡보되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런 모습이라면 중고차 소매 가격 또한 어느 정도 큰 방향성을 보이기보다는 이 0% 부근에서 정체 횡보되는 그런 모습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근원 상품 중에 메디케어 상품도 있습니다. 전체 CPI 1.5% 비중이고요. 0.59% 상승으로 기록을 했어요. 직전 달 0.42에서 더 상승이 확대가 된 것이고, 아직까지는 직전 고점까지 올라가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근원 서비스 가격 흐름 살펴보게 되면, 보시면 60%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대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실제 물가는 근원 CPI의 서비스 가격 지수가 핵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흐름 자체가 0.17% 상승으로 집계가 됐는데 직전 달 0.29에 비해서 하락을 했죠. 추이 보시면 서비스 부분의 가격 지수는 여전히 하락 추세가 진행 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직전 저점이 21년 9월 이후 최소 상승률을 기록했던 게 여기입니다. 25년 3월달 0.12를 기록했던 당시인데 사실상 5월달 0.17까지 떨어지면서 근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세부적으로 근원 CPI 서비스 가격 지수의 항목별로 살펴보게 되면, 가중치를 중심으로 살펴보게 되면 주거비가 35%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다음은 메디컬 케어, 교통비, 레크레이션, 그리고 교육비 등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고요. 주요 항목별로만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쉘터 주거비 보시게 되면 아무래도 3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CPI 흐름을 주도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5월달 0.25% 상승률로 보시게 되면 지난달 0.33에 비해서 하락을 했죠. 여전히 하향 안정되는, 완만하게 둔화되는 그런 모습으로 해석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의 0.25%로 집계된 쉘터 주거비가 사실상 5월 물가 상승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이 된 그런 항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둔화 추세는 여전히 유지 중이면서도 사실 최근 끝부분 보시게 되면 0.2에서 0.4% 이 밴드 구간에서 정체 횡보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지금은 그 하단 레벨에 위치를 한 그런 모습입니다. 이 전체 쉘터 주거비 안에서도 세부적인 항목별로 뜯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 OER 자가주거비가 26% 비중이고, 진짜 임대료라고 볼 수 있는 실제 임차 렌트비는 7.4% 비중입니다. 전반적으로 5월달 직전 달에 비해 모두 하락을 했고요. OER 자가주거비 같은 경우에는 0.27을 기록을 했고, 직전 달 0.36에 비해 더 하락을 했고요. 실제 임대료는 0.21로 직전 달 0.34에 비해서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의 위치가 21년 1월 이후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할 정도로 실제 임대료 상승률이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사실 직전에는 작년 12월 때 OER 자가주거비와 같은 수준에서 위치를 했던 게 가장 낮은 상승률이었는데 지금은 이를 깨고 더 낮아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 OER 자가주거비 같은 경우에는 직전 저점을 깨지 못했지만 상당히 근접한 수준까지 떨어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어느 정도 등락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주거비 하락세는 계속 유지 중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숙박비도 전체 비중은 1.37% 비중이고요. 25년 5월달 마이너스 0.07로 직전 달에 비해 크게 변함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마이너스 하락세가 유지되고 있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기타 등등 해서 전반적인 주거비 흐름이 이번 달 0.25% 상승률로 집계가 됐다, 이런 완만하게 둔화되는 그림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전반적인 주거비 흐름 자체는 5월달 YY 흐름이 3.87로 집계가 되면서 서서히 떨어지고 있긴 하지만, 사실 선행에서 볼 수 있는 몇 가지 지수들과 비교를 해보면 어느 정도 방향성을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로우 임대료 같은 경우는 4월달 3.4%고요. 신규 계약 기준으로만 임대료 수준을 따져보면 25년 1분기가 마이너스 2.18입니다. 이런 흐름을 놓고 봤을 때는 주거비 압력은 점진적으로 완화되는 그림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진로우 임대료도 하락세로 전환이 됐고, 주택가격 상승세도 둔화되는 모습, 재차 피크아웃을 기록하는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S&P 케이스실로 주택가격 지수가 3월달 가장 최근 데이터죠. 역시나 3.37% 상승률로 2월달 3.87에 비해 더 둔화됐거든요. 뚜렷하게 피크아웃되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 주택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임대료 반등 구간의 고점도 지나갔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주거비의 특성은 후행적으로 집계가 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CPI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결국 이 후행 지표인 이 주거비 항목을 빼고 CPI 동향을 살펴보게 되면 YY 흐름이 1.49% 상승률로 집계가 됐어요. 직전달 1.35에 비해서 상승하긴 했으나 여전히 2% 이내에 유지를 하고 있다는 뜻이죠. MOM 흐름 보시더라도 0.15% 상승입니다. 이전에 비해서 둔화되는 모습, 여전히 0% 부근에서 정체 횡보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난해까지 이어지던 이런 하락 구간에선 벗어나서 어느 정도 강한 반등의 모습도 나타났다고 볼 수 있겠지만 사실 이 박스권 안에서 정체 횡보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전반적인 이 흐름 자체는 팬데믹 이전이죠. 이 전체 평균이 2%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유지 중에 있다. 이 말은 주거비만 잘 떨어지면 물가에 대한 우려는 크게 완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주거비 살펴봤고요. 다음은 메디칼, 의료 서비스죠. 의료비 보시면 6.74% 비중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번 달 0.18% 상승률로 집계가 됐습니다. 지난달보다 크게 둔화된 모습이고 뚜렷한 방향성을 보여준다라기보다는 급등락의 패턴을 보이면서 변동성 구간 안에 정체 횡보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비고요. 전체의 6.3% 비중입니다. 5월달 마이너스 0.2%, 직전달 0.14%에서 하락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교통비 중에 항공운임 보시게 되면 0.9% 비중이고요. 5월달 마이너스 2.74로 4개월 연속 하락세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직전달 대비 큰 변화가 없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근원 CPI 주요 서비스 가격 지수 중에 가중치가 높은 항목별 흐름 살펴보고 있습니다. 레크레이션 보시게 되면 전체 3.4% 비중이고요. 이번 달 마이너스 0.1% 기록하면서 2개월 연속해서 마이너스 감소가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가격 흐름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 레크레이션 항목 중에서도 이 케이블 인공위션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 가격 지수도 0.61%까지 상승을 했음에도 전반적인 레크레이션 가격 지수가 마이너스를 유지했다. 이런 모습이 확인되고 있고요. 교육비 비중도 4.9%인데 0.29% 증가로 사실상 큰 변화 없이 안정적으로 가격 흐름이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동차 보험도 2.79% 비중이고 0.65% 상승률로 지난달 대비 큰 변함이 없었습니다. 흐름 보시면 안정적인 흐름 이어나가고 있고요. 좀 정리해보면 5월달 소비자 물가는 시장 예상치를 전반적으로 하회했고 직전달 대비 하락을 했습니다. 사실상 본격적인 관세 부과에 대한 영향을 보여주지 못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4월달 이후에도 5월달에도 관세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기업들 입장에선 관세에 대한 부담을 소비자 가격에 전가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 5월 CPI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주거비를 제외한 서비스 물가 흐름 보시게 되면 0.25% 기록이 되었고 지난달 0.29에 비해 소폭 둔화가 된 그런 그림이고요. 어느 정도 서비스 물가 흐름이 잘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상 5월 CPI도 주거비 흐름 보시게 되면 전월비 0.25% 상승이 나왔는데 전월 대비 더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났죠. 이런 흐름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가격 흐름이 안정세로 집계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일부 항목에 있어서는 수입 의존도가 높은 장난감이라든지 스포츠용품 관련된 제품은 0.8, 0.4 등 상승세의 모습도 나타나긴 했습니다만 굵직한 항목들 보여드렸다시피 자동차라든지 중고차, 신차 그리고 스마트폰 관련해서는 전반적인 하락세가 뚜렷하게 나오면서 상세가 되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리해보면 관세 인상에 앞서서 기업들이 재고를 미리 확보해둔 영향도 일부 있겠지만 사실 그 근본적으로 따져 들어가 보면 가격 인상이 소비자 수요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한마디로 수요 부진에 대한 우려가 더 크기 때문에 기업들은 지금 상황에서 선뜻 가격을 올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물가 흐름 짚어보면 기조적 물가 흐름을 보여주는 이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 주거비를 빼고 스티키 물가죠. 잘 떨어지지 않는 물가의 흐름이 5월달 YY 2.21%로 집계가 됐고요. 직전달 2.08에 비해서 소폭 상승하긴 했으나 여전히 팬데믹 이전에 안정적인 수준의 상단 레벨 정도의 위치를 한 그런 모습입니다. 사실상 오랫동안 정체 횡보되던 구간을 강하게 이탈을 해서 2% 초반대까지 떨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주거비재의 서비스 물가 YY 흐름은 5월달 3.5%로 직전달에 비해 소폭 상승을 했고요. 보시면 23년 9월이 2.75였는데 이 이후 반등을 했고 24년 5월 4.5 이후에 재차 피크아웃하면서 하락 추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팬데믹 이전 평년 수준보다는 높은 레벨에서 상승세가 계속 둔화되는 그림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아직 3.5%죠. 그렇기 때문에 임금 상승률이 3% 후반 또는 4% 초반 정도로 집계가 되는 흐름이 자연스럽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최근에 소기업 낙관지수에서 3개월 내 제품 가격을 인상시킬 계획에 대한 비중이 직전달 대비 상승을 했습니다. 31%로 집계가 됐고 물론 이 31%라는 비중 자체가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이 파란색 위치가 여기거든요. 따라서 최근 흐름상 이렇게 높았던 구간에 비해서는 좀 떨어지긴 했으나 전체 평균으로 이 파란색 수준을 놓고 비교를 해보면 여전히 높은 수준에서 재차 상승하는 그림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직전 고점이 33%였거든요. 단기 고점이 33%인데 여기서는 2%포인트 정도만 낮은 수준이고 단기 저점이 21%였으니까 이에 비해서는 10%포인트가 높은 수준이잖아요.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에서 재차 상승 구간을 그려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CPI가 잘 떨어졌지만 과거 흐름상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왔던 만큼 굵직한 물가 하락에 대한 방향성 자체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볼 수는 있지만 그 속도 자체가 점차 완만해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그런 차트입니다. 네, 전반적으로 CPI 물가 흐름 쭉 살펴봤습니다. 끈적끈적하게 잘 내려가지 않는 그런 모습인데 제가 예전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었죠. 사실 물가가 금리만을 올려서 제대로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보기는 저는 어렵다 이렇게 보고요. 결국에는 리세션이라는 극약의 처방이 있지 않는 한 원하는 수준의 물가 상승률 수준으로 떨어지기는 쉽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국에는 성장이냐 물가냐 애매하게 중간 수준에서 위태롭게 유지가 되는 이런 모습이 아니고 성장이냐 물가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지는 과도기에 있는 구간이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가가 여전히 높은 수준에서 상승률 자체가 둔화된 흐름이기 때문에 실제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물가 수준은 상당한 수준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